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석 달 만에 장중 2,5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국내 증시도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 쉽지 않았던 장인 만큼 투자에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요. 이런 부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에 또 이기자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필승 종목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와 바이오에 이은 이 반도체 리포트도 준비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받아보시고 또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면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또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또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누적 상승률 1위는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무려 387%의 누적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다음 종목인 루닛이 282%, 포스코DX가 248% 돌파하면서 두 종목 모두 200%가 훌쩍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누적 수익률 166% 달성하고 있고요. ISC가 149%의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자릿수 수익률로 시장을 강하게 이기고 있는 필승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누적 상승률 146%를 돌파, 펜트론이 133%를 누적하고 있고요. TFE가 129%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우 하이텍이 약 12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HPSP가 87%가 넘는 수익률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이기자 톡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조목 남겨주시고요.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투자에 있어서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필승 전략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이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요.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 쌤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또 2,500선이 잠깐 무너지면서 많은 분들이 심란하셨다가 또 오후 들어서는 조금 희망을 가지셨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의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땠는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리뷰 잠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포와 그리고 좌절의 그런 마음을 그런 느낌을 안겨주었다가 또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줄이면서 또 희망을 안겨준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장 시작 후에 무섭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
정말 내가 왜 주식을 해서 이런 후회까지 밀려든 그런 하루가 되었을 텐데요. 점점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는 0.23% 하락한 2,519포인트로, 코스닥은 0.88% 상승한 88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2,482포인트까지 떨어진 코스피 지수에 정말 많은 분들 걱정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개별 종목단에서는 더 크게 하락한 종목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도 제가 하나하나 장중에 확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말 많은 분들 이런 부분에서 패닉셀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코스피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설명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우리 또 이기자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제가 2,650을 넘어서 2,700 부분에는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2,500선 이 부분에도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라는 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계속 얘기 드리고 강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에 있는 2,700대 선의 매물대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2,500대 부근에 있는 매물대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 내용도 역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있음에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 누구나 당연히 공포에 휩싸이는 건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우리 또 이기자 가족분들, 노란톡방에 계시는 이기자 가족분들에게도 계속 제가 오전 장중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패닉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부분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 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보이는 이 내용, 화면 캡처 내용으로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이렇게 공포에 패닉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도 많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구나. 또 저도 그렇게 얘기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이 한마디로 떨어질 때 공포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점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 얘기 드리자면 정말 짧다면 짧고 길면 길 이 오전장의 이 시간,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네. 이런 악몽 같은 장 초반의 시간도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알아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후장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반도체주에서 먼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대부분 빨간불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이기자방도 점점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또 직접적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사람 마음이 당연히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이게 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2,500선을 다시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에 다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신용 물량 터는 이런 내용들로 비춘다면, 신용 물량이 털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빠른 V자 반등이 나올 것이고, 신용 물량 터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 2,500선에 지지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점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 초반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서로 으쌰으쌰 하시면서 또 같이 이렇게 버텨주시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수익 실현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장도 수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통해서 수익 실현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GI 이노베이션 한 종목으로만 수익 실현하셨지만, 네. 수익 실현한 종목과 함께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반도체주, 그리고 PCB, 네. 회로 기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설 때 이렇게 분할 매도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렇게 분할 매도 한 이후에도 이렇게 내려올 때도 역시 분할 매도 사인 드렸는데요. 이런 분할 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 얘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GI 이노베이션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미리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면서도 이런 한마디로 등락의 폭이 크게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장하는 그런 산업, 한마디로 앞으로 성장성이 담보가 된다, 이런 말은 좀 과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쭉 기대되는 이런 산업의 종목들은 당연히 더 참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보유하고 수익 실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깨고 내려와도 충분히 버티면, 기다리면 올라오죠. 왜? 지금이 반도체 이 산업에서는 여명에 불과한, 한마디로 시작을 이제 간 넘어선 이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반도체 불황에서 호황으로 확실하게 넘어왔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떨어져도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이런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별로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을 딱 잡고 매매해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기 위해서 GI 이노베이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마디로 내가 지속 보유하는 이런 기준이 3일선이 되었건 아니면 5일선이 되었건, 난 좀 더 편안하게 볼래 11선이 되었건, 이런 부분을 종가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다라면 전량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매매 전략이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 GI 이노베이션, 오늘 이기자 가족분들 수익 실현한 GI 이노베이션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두 종목 중에 하나죠.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하락 조정 보이다가 오늘 장중 최고 12.33% 상승하다가 좀 밑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7.6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미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시간으로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내 정부에서도 반도체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소식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PCB 업체지만 이수페타시스 오늘 이런 상승 보였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턴한 모습은 앞으로 약간의 조정 보이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24일에 있는 엔비디아의 그런 실적, 한마디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되돌림, 한마디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매매 앞으로도 더 이용 가능하다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옆으로 계속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약간의 등락이라고 해도 꽤 많은 등락 폭이죠. 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조정을 보인 것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삼각 수렴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수페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시각이 맞춰져 있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한미 반도체가 이런 HBM 메모리의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많은 뉴스나 이런 소식들 통해서 엔비디아의 이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이런 HBM 관련주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삼각수렴 위로 이렇게 올라섰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삼각수렴 내로 다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 윗부분에 이 추세선을 타고 이 정도의 조정, 아니면 더 큰 상승 볼 것이냐, 이런 부분 역시나 엔비디아 관련한 뉴스 플로어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앞으로도 상승 이렇게 기대된다. 조정은 나올지언정 중장기로 봐도 괜찮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HPSP입니다. 네, HPSP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 50% 하락 이렇게는 아니지만 다른 반도체주에 비해서도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을 맞았습니다. 특히나 8월 10일 이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HPSP, 대만 TSMC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 HPSP에 더 큰 하락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오해가 있다라는 점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SP 쉽게 무너질 종목 아니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면서 빠르게 다음 종목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 드릴 텐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이렇게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렇게 20일 이평선 저항을 받고 나면은 이 부분 아랫부분으로 살짝 꺾이는 이런 확률이 크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금 꺾이고 조정 나와도 충분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거래량, 이런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런 상승폭 나온다는 것은 대기 매수세가 존재한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가 된다는 점 얘기 드리고 다음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PSK 홀딩스 얘기 드릴 텐데요. PSK 홀딩스 이렇게 중기 추세 위로 올라섰다라는 점 얘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선 위로 올라서면 추세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되고 올라가는가, 이 부분만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살펴봤고요.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나왔던 2차 전지 섹터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오늘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2차 전지 섹터, 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2500선 아래로 내려오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 부분을 지지하고 올려주기 위한 이런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대장주죠. 역시 코스닥에서도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먼저 볼 텐데요.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는 9% 이상 상승도 있지만 8.90%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나 지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좋은 뉴스,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것도 에코프로 이렇게 큰 상승. 이제 에코프로는 8%, 10% 상승해도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느낌이 안 오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런 이평선의 저항을 맞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이런 큰
변동폭을 이용해서 과거처럼 쭉 이어가는 그러한 매매, 한마디로 중장기로 쭉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런 단기 매매가 조금 더 맞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고요. 뭐 에코프로 BM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 전에 과거에 4월 달에 에코프로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쭉 올라와서 역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는 라공기법,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꼭 기억하셔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이 양봉이건 음봉이건, 즉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간에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일단 빠져나와라, 일단 탈출해야 되는 그런 탈출 시도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쭉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추세선 근처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고 여기에서 에코프로 BM 이 부분을 지켜주는가라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매매하면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만 제가 얘기 드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차트만 보고 이 두 종목 외에도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것이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천하 3분지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 3분지계 뭐죠?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BBC, 배터리, 바이오, 칩 이렇게 해서 BBC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어느 섹터가 상승하면 어느 섹터가 내려앉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시속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이렇게 지수단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체 섹터를 움직일 때는 한마디로 외부적인 이러한 수급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 매매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과 이렇게 현물 시장의 차이 이런 점들도 역시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실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요. 이런 내용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얘기 드린 내용 지금 2500선 위로 코스피 지수가 다시 올라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한 번에 더 흔들림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절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500선 깨고 내려와도 2500선 부근 한마디로 2400 후반 이 부분에는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깨고 내려오면 장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많은 분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환율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40원대로 다시 올라섰는데 1350원대에는 강력한 저항 그러니까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1350원까지 달러 환율이 올라서면 다시 저항 맞고 내려온다. 그럼 저항 맞고 내려오면 이 환차익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주식 상승에 그럼 이런 양쪽으로 이중으로 투자 한마디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 그때 돼야 들어온다라는 점까지도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용 물량 한마디로 신용으로 터는 물량이 나온다면 빠르게 반등, V자 반등 나올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이 하루빨리 또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요. 이 필승 전략 시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체크해야 할 일정들까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의 일정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점 꼭 체크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일정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전달해 드렸는데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있다라는 점도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마디로 외교나 국방 이런 내용들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충분히 될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빠르게 나오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우리 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 24일, 우리 시간으로 24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이런 부분도 역시나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주의 이런 주가 흐름을 결정하니까요. 더 크게는 HBM 관련주는 더 크게 움직일 겁니다. 이외에도 24일에서 26일까지 잭슨홀 미팅 역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엔비디아의 이런 내용들이 단기적인 이슈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인 움직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하시면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이런 내용, 한마디로 미시적인 내용, 거시적인 내용,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런 내용들 다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오셔서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기자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그런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꼭 체크해야 할 일정들까지 알아보면서 필승 전략 시간 맞춰볼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다는 리포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초전도체와 바이오 테마의 리포트 준비해 주셨고요. 여기에 반도체 테마의 리포트까지 함께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테마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또 라공 기법이 담긴 교육 자료와 또 라공 검색기까지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이 기자 톡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도착해 있는데요. 제가 사연을 잠시 살펴보니까 왠지 비중면에서 전문가님께 따끔한 처방을 들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연은 닉네임 똑똑이님께서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57만 4,500원에 비중 70%로 보유를 하시고 계시고요. 8월 14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또 매수 날짜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응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8월에도 순매수 많이 하신 종목이죠. 잠깐 이런 수급적인 내용들도 얘기 드리자면 8월에 순매수 1위, 개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2위는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수하신 그런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그리고 중국 관련주를 주로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호텔신라를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약간의 이런 차이는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삼성전자 이런 부분은 좀 동일합니다. 이제 개인 순매수 8월에 개인 순매수 2위인 포스코 홀딩스 같이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 이렇게 보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비중 70%. 제가 한 종목에 많이 비중을 실어야 25%까지 실는 것이 한계다. 물론 나는 정말 이 종목에 너무너무 정말 그런 확신 가지더라도 안 되지만 그래도 50% 넘는 비중을 가지시는 건 네, 이건 대주주나 할 일입니다. 내가 포스코홀딩스 대주주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비중 70%. 네, 너무 과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이나 이런 지금 내용 들으면서 지금 잠깐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마디로 상승 추세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상승 추세를 잠깐 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장 상황이 그랬으니까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1.28% 상승하면서 이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대해서 다시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올라와도 이렇게 위에 이동평균선에 자꾸 걸리게 되는 이런 저항을 자꾸 맞게 된다는 점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더군다나 70%의 비중 너무 과하다. 저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내일 반등, 한마디로 오늘의 반등에 이어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절반 이상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전량 다 매도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당장 매수를 해서 하락 맞을 수 있죠. 그리고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려서 다시 올라오고 수익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무모한 매매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얘기 드리기 위해서도 당장 내일 반등 올라오면 전량 매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당연히 더 올라가서 뭐 정고점에서 쌍봉을 이루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매매가 반복되면은요 언젠가는 진짜 속된 말로 깡통 차십니다. 깡통 차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내가 한마디로 내려와서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매수한 이후에 내가 추가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지지가 되는 지지선 그것이 이동평균선이 되었건 아니면 추세선이 되었건 아니면 라공기법의 상단선, 중간선, 하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되었건 간에 이런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공기법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공기법, 이동평균선, 그리고 추세선까지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내가 한마디로 조금 그 평균 단가, 내 매수 단가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건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빠르게 청산하시고 다시 한번 자리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 잡는 법 한마디로 포스코홀딩스가 되었건 에코프로가 되었건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이 8월 개인 순매수 순위 2위에 달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신 톡센터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따끔한 응급 처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기자 톡센터에 종목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의 처방이 이어질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필승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필승 종목이 돌아왔는데요. 이오테크닉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전에 필승 종목으로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때 이오테크닉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 20% 이상, 30%까지 이 정도의 수익을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안겨주었던 이오테크닉스입니다. H뱅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내용 잠시 뒤에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이렇게 잡아서 얘기 드렸다라는 점도 얘기 드리지만 제가 JW 중해제약 이 내용보다는 아직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수급 한마디로 이런 이벤트 내용들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속보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시 내용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 내용 확인하셨을 겁니다. 셀트리온 지난 공시 마감 기한에는 내용 없이 발표했다가 오늘 새로운 공시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한다라는 이런 내용 발표했다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 방송 보고 아시면 되죠. 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빠졌다라는 점, 좀 아쉽죠. 물론 이렇게 사업 강화를 통해서 이후에 2차적으로 다시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 같이 발표를 했지만 원래 시장의 기대는 이 3사가 같이 합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수급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많은 종목들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 드리기 위해서 JW 중해제약 얘기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ISC 반도체 관련해서도 오늘 이렇게 많은 상승 나오고 있는 내용들 이미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반쌤이 드리는 반도체 테마 리포트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 오셔서 신청하시면 반쌤의 반도체 테마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사골 종목이니 이제 이기자 시청자, 나는 찐 이기자 시청자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 매매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그런 사골 필승 종목 한미반도체. 이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삼각수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24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누가 봐도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점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얘기 드렸죠. 미국에서 주식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고점에서 15% 이상 하락이 나오면 추세가 바뀌었구나. 상승장에서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고요. 개별 종목 한마디로 주도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14% 정도 하락했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왜냐? 추세를 깨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가 시장에도 녹아있고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사우디에서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런 수주, 8주 대량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들 터뜨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로 작은 시장의 팁이지만 얻어가시면 우리 이 기자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시고 노란톡방에서는 더 많은 이런 팁을 드리겠죠. 이런 부분들도 얻어가시면 미국 시장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점들도 충분히 잘 알아가실 겁니다. 한미 반도체 166.34%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해서 이걸 얻어가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지만 이스페스타시스는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타이밍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까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BM 관련주, HBM 대장주가 한미 반도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꼭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까지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죠? 이익 기대감 자리. 이자 포인트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에 활용되는 레이저 장비 공급사입니다. 레이저 장비 공급사도 여러 군데가 있죠. 하지만 HBM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다. 왜? 고대역폭 메모리가 지금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지금 줄 서서 한마디로 선지급금 줄 테니까 HBM, 다오, SK 하이닉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건 비확인 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도 뉴스로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점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이익 보겠습니다. 이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 이 부분에 3,830억 작년보다 좀 줄어드네.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봐야 되죠. 자, 보시면 매출의 앞자리가 해마다 바뀌네요.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도 이게 천 단위로 바뀌는구나. 역시 영업이익 역시 우상향한다는 점. 당기순이익도 역시 우상향. 세 개 모두 다 우상향한다는 점. 우리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오 테크닉스 이자 포인트 두 번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자,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HBM 캐파 확대에 따른 어닐링 장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난리가 난 것은 역시나 고대역폭 메모리니까요. 고대역폭 메모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새로 보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AI, 미국에서는 AI 시장이 진심입니다. 왜냐? 지금 뒤처지면 다음이 없거든요. 지금 생성형 AI, 한마디로 많은 AI 관련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추론, 생각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AI 단계에서는 예선전 중입니다. 한마디로 예선 통과해야 본선 넘어가는데 이 예선 통과하기 위해서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코인 채굴 관련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GPU가 필요하죠. 왜? 지금은 학습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메모리가 한마디로 더 AI 관련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메모리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어떻게 얘기 드렸죠?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냥 일반 메모리가 단층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면적의 12층 아파트를 쌓아 올린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의 HBM 메모리다. 즉 같은 면적의 한 층짜리 집을 짓는 것과 12층짜리 집을 짓는 것, 어떤 게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12층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HBM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역시 HBM 이런 부분들에 도전을 한다. 왜냐?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특히나 더 가격이 비쌉니다. 훨씬 가격이 비싸요. 5배에서 DDR5보다 5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2배에서 3배 앞으로 캐파를 확보하겠다, 더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내용들이고요. 그루밍양비 오사트향으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여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기자 포인트 세 번째 자리 보실 텐데요. 이오테크닉스 우리 이때 이런 상승 충분히 맛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이후에 이오테크닉스 전량 매도하고 처리했지만 이후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삼각 수렴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삼각 수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항상 차트 볼 때 강조하는 거래량, 이 거래량 이만큼 올라온 것들에 그 외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 아직도 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죠. 많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로 만족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한마디로 이런 조정폭을 보일 때도 한마디로 5일선, 11선 조정폭을 보일 때도 어떤 종목은 버티고 어떤 종목은 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얘기 드렸죠.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종목, 산업 속에서 이 종목이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5분, 5일선, 11선을 깨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 더 큰 상승. 한마디로 이런 종목들은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조정폭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21선에서도 확실하게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트 하나 따져볼 때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이 기준 따져서 하루 이틀 이 거래량 HTS나 MTS도 이 거래일을 세는 내용들 쉽게 접하실 수 있겠지만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세 보십시오. 이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평선 이 부분을 지켜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거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시면 당연히 저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이오테크닉스 오늘 공부해 봤는데요. HBM 메모리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죠. 관련된 부분 자세한 가격 전략 역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를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100분을 위한 이기자 리포트도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반도체주의 테마 리포트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의 핵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어려운 시장을 버티는 힘 함께 살펴봤고요. 비중이 70%였던 포스코 홀딩스의 사연이었죠. 반등 시 전량 매도하는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수혜주로 HBM의 대표 주자, 오늘의 필승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